정치 구구단 정태근 전 의원 그리고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두 분과 이야기 나누기 전에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민주당 측 인사들이 가해자로 지목되는 폭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충남지사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열심히 운동하다가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일주일 동안 선거운동을 중단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선거운동 재개했다는 소식이 막 나왔는데요. 선거운동을 중단한 기간 내연녀 의혹이 불거졌고 여기에 전처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내연녀 의혹 맞다 이렇게 기자회견장에 들어서면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을 둘러싼 의혹도 정치권에서 상당히 공방이 뜨거운 상태입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저를 둘러싼 이 모든 주장들은 기획 날조된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영환 씨와 저희 전처 등은 제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재직하던 2017년 7월경 저에게 수백억 원대의 권력형 부정청탁을 했습니다. 이들은 제가 권력형 비리에 공범이 되는 것을 거부하자 이번 충남도지사 선거에서 유력 후보인 저 박수현을 낙마시키고자 하는 음모를 부리고 있습니다. 네, 저 기자회견문 읽다가 울먹거렸다라는 그런 기사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해당 부분은 영상에 나가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민주당 검증위원회에서 공직검증위원회에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건을 다루고 있을 텐데 결론이 아직 안 단 것 같아요. 네, 결론을 못 내렸죠. 분위기는 그런데 어느 쪽입니까?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도 고민이 많은 것이 1차적으로 이게 지금 미투 열풍 속에서 나온 거지만은 미투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지 않습니까? 뭐 전 부인의 문제 그리고 전 부인이 제기한 의혹이 맞다 하더라도 그건 사생활의 부분에 대해 뭐 도덕적이냐 도덕적이지 못하냐의 문제지 권력형 뭐 성폭력과는 거리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민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게 안희정 전 지사 이제 연장선상으로 비춰지는 거. 물론 별개의 사건입니다는 비춰지는 것이 있고. 박수현 전 대변인이 안희정 전 지사와 워낙 막역한 사이여서. 그렇죠. 그리고 이게 세 번째로 또 짚어보자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야당하고의 공방이 아니라 어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의 공방이거든요. 제가 조금 더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민주당으로서 제게 머리가 아픈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미투 열풍이라면은 이것은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다고 사과하고 처벌하고 우리 이렇게 바로 하면 되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뭐 전남에 있는 뭐 어느 군수에 대해 가지고도 그 내부에서 뭐 이 사람이 이런 뭐 당의 사람들을 뭐 성폭력했다 아니다 뭐 이런 식의 공방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머리가 아프죠.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민주당 공직검증위원회 아마 고민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내부적인 분위기, 우리 현장 취재기자들의 취재에 의하면은 자진 사퇴 쪽으로 좀 가는 것 아니냐,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선거운동 재개했다고 합니다. 나는 정말로 그런 일이 없다. 한 점 의혹 없이 깨끗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태근 전 의원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일단 뭐 박수현 대변인 문제도 그렇고 민주당이 여러 가지 지금 성추모와 관련돼 가지고 하나 조금 대응이 이해되지 않는 측면은 뭐냐면 우리가 정치자금 부정수수라든지 뇌물 같은 경우에는 그 의혹이 제기가 되면 나중에 사실 여부가 판단되기 전까지 사실은 당원권을 정지하는 정도의 강도 높은 사실은 징계하면 징계를 해왔죠. 근데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좀 약간 혼동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진 사퇴를 바라는 그래서 시간을 좀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이 있는데요. 저는 뭐 이혼을 했다라든지 또는 뭐 내연녀가 이것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 지도자 중에서도 뭐 이혼 여러 번 하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문제는 이 사건을 처리해온 박수현 대변인의 과정이 뭔가 석연치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협박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수백억의 이권을 요구하는 협박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면 그때 정리를 했어야 마땅하죠. 대한민국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협박하는데 그것을 방치한다. 그걸 이제 와가지고 그런 요인들 때문에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민주당의 바람이겠습니다만 이번에는 박수현 대변인 스스로가 용퇴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태곤 실장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응을 민병두 의원처럼 하는 경우가 있고, 뭐 박수현 전 대변인이나 정봉주 전 의원처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양쪽 다 이야기하는 핵심은 똑같습니다. 나는 결백하다. 그런데 이제 민병두 의원처럼 모든 계급장 떼고 나는 이제 사실을 증명하겠다라는 케이스가 있고, 또 이쪽에서는 내가 결백하기 때문에 여기서 물러서면 마치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이제 논리지 않습니까? 그러한데 이제 정태근 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알겠는데 이게 특히 선거철이고 해가지고 당에서 이걸 강제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특히 이제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은 당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 뭐라고 하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이렇게 민주당 쪽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인사들에 대한 성폭력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면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이런 민주당의 상황을 겨냥한 공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번 미투 운동과 관련한 민주당과 관련 있는 인사들에 대한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의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소위 미투 사건에 대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의 얼굴이요 입이라고 했던 박수현 대변인이 저 추잡한 행동을 어떻게 대통령으로서 말할 것인지, 대변인으로서 책임이 저는 대통령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대통령께서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여러 번 했던 그런 안희정 전 지사입니다. 또 정봉주는 누굽니까? 대통령 되자마자 특별 사면을 한 사람 아닙니까? 정태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처음에 미투 운동이 제기됐을 때는 혹시 우리를 겨냥한 것 아니냐 이렇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는데 저는 뭐 자유한국당이 지금 호재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이제 국면을 갖다가 이제 미투 국면으로 옮겨가는데요. 조금 대응이 수준이 좀 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예를 들면 한나라당 시절이나 새누리당 시절에 예를 들면 그 성추문이 이제 발생하면 민주당이 굉장히 공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저렇게 공격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민주당 문제는 민주당 스스로가 엄혹하게 처리하기 바란다. 우리 자신도 그런 문제가 없는지 냉철하게 보겠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정쟁을 하지 않겠다.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은 이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 거의 비슷한 양식으로 이제 정쟁이 사람들이 정쟁이 돼서는 안 될 문제인데 정쟁으로 끌고 가니까 사실은 정쟁의 효과도 못 얻는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조금 좀 자유한국당 내 뭔가 좀 총명하게 문제를 바라보고 제기하는 이런 능력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이제 100% 동의하는 게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나 여권 입장에 악재는 맞아요. 그럼 이제 그쪽이 마이너스니까 상대적으로 자유한국당 플러스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쪽 마이너스가 될 때 우리가 치고 올라가서 플러스를 만드는 거. 말하자면 이제 마이너스 3 플러스 3 하면 6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정태근 전 의원님식으로 대응했을 때 국민들이 그래 저쪽이 그래도 좀 낫구나라고 하는데 마치 지금 느낌은 신났다라는 느낌을 이게 주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자유한국당이 뭐 그렇게 이제 도덕적이고 뭐 이런 식의 이미지를 현재 구축하고 있느냐? 평소에 그런 이미지 뭐 도덕적이고 여성 친화적이고 하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면은 반사이익이 엄청나게 컸을 건데 별로 그렇지도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뭐 말실수라든지 뭐 우리는 터치만 했을 뿐이니까 뭐 급이 다르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눈살을 찌푸리게 하니까 반사 이익도 스스로 줄이고 있는 면이 있죠.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는 정치권 모두가 자성을 해야 될 때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겠다. 민주당도 거듭해서 더
스스로를 돌아보고 국민들 앞에 섰고 대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우리도 그럴 테니.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다. 그런 말씀 주셨던 거죠. 어쨌든 간에 민주당 입장은 곤혹스럽고 자유한국당은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다만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는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에서도 우리도 스스로를 돌아보겠습니다라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두 분 말씀하셨고요. 두 분 나오셨으니까 아까 인관계 위원이 전해드린 정봉주 전 의원의 기자회견, 우리가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윤태곤 시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정 전 의원은 뭐 전략을 일단 강하게 나가겠다. 어떻게 이제 뭐 판단을 하고 계신지 뭐 사실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서 나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주장한 그렇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주 세세한 부분, 구체적인 데 대해 가지고 반박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데 대한 어떻게 보면 본질하고 약간 거리가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걸 이제 무너뜨리면서 전반적인 이제 신뢰성을 이제 떨어뜨리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뭐 해당 프레시안 언론사라든지 그 쓴 기사라든지 그리고 제가 오늘 인터넷에 보니까 그 A씨라고 돼 있는데 이분도 거의 뭐 신상이 다 드러나가지고 지금 인터넷상에 뭐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되면 이분 입장에서도 뭐 아까 김지은 씨의 편지도 났듯이 이제는 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게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한쪽은 내상이 아주 크게 되는 거겠죠. 정봉주 전 의원이 프레시안 상대로 법적 책임 묻겠다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프레시안 입장에서 후속 보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뭐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잘 아는 후배들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인 팩트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뭐 하기 때문에 이제 준비들은 뭐 돼 있냐 이런 수준으로 하니까 후속 보도들이 이제 나올 것이다 이런 정도로 대답을 들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대응 정태근 전 의원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제는 저게 수사로 밝혀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이 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늦은 거죠. 이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경선 시절에 도곡동 땅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게 이제 경선을 앞두고 한 20일 전에 이제 크게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고소를 해서 그게 이제 수사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고소를 해서 자신 있게 나오지 않는 이상 계속 공방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정봉주 전 의원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원튼 원하지 않든 본인의 결백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허위보도, 명예훼손 이거로 소를 제기하는 것 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은 아마 그 서울시장 도전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정봉주 전 의원이 강공으로 나왔는데 저럴 때일수록 많은 분들 또 언론계나 정치권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팩트를 갖고 지금 반박을 했는데 또 다른 팩트가 나오고 그 팩트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경우에 정봉주 전 의원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저 정도 됐을 때 제가 예측해 보건데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들고 나오지 않는 이상 또 뭐 그게 몇 시가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런 식의 지리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예. 지리한 공방을 하게 되면 손해는 누가 보다 정봉주 의원 본인이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어쨌든 간에 이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번 유심히 새겨볼 만한 대목이 피해자들이 자신의 신상, 얼굴과 이름을 직접 공개하면서 이런 피해가 있었습니다라고 폭로했다는 거. 이건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나왔던 피해 그 주장의 신빙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을 나타내고 있고 이 땅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공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해자로 지목된 분들의 반응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간에 정봉주 전 의원의 성폭력 의혹,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든 당사자들 사이에서든 분명하게 사실관계는 명백하게 드러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하다 보니까는 민주당의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또 이계호 의원 이런 분들이 부산시장 선거, 전남지사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최근 이 상황과 좀 맞물려서 현역 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일을 가능한 한 최소화해야겠다는 당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된 걸까요? 그렇죠. 안정감 있게 가야 되겠다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내부 경선의 과열 이런 것도 좀 차단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깔려 있는 것 같고 전남은 좀 다르죠.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계호 의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 뭐 김명록 장관이나 이렇게 내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이 선 것 같고, 부산은 뭐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오거돈 전 장관 같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제 행동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은 뭐 지방선거 우리가 압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낙관하던 분위기에서 미투 운동 이것과 관련돼서 조금 긴장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 말이죠. 기존에 낙관했던 게 착각이었던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앞으로 선거 구도가 어떻게 짜여질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90일이 남았다고 그러면 한국 정치는 몇 번의 반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연대를 하지 않더라도 연대를 하게 되면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보면 불리하거든요. 서울 외에 다른 지역에서는요. 오히려 득표율을 가지고 자유한국당보다 더 넘어서야 다음에 교도부를 확보한다 이렇게 될 텐데, 그런데 개별 지역에 있어서 특히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 유권자 스스로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를 견제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투표 성향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하면은 애시당초부터 낙관할 수가 없는 선거였는데 낙관을 한 거고, 그런 와중에서 이런 악재들이 계속 터지니까 이제야 조금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이제야 조금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정치권의 반응이나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뭐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정치권은 이제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이리저리 계산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어쨌든 미투 운동이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정신, 그 준엄한 시대적 정신 때문에 각 정치권도 각 정당들도 상당히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엽기적인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했던 그 터키 방송의 뉴스 말이죠. 사실 이거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보도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뭐 저희가 터키 방송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러긴 합니다만, 여기에 어쨌든 외교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었고 1년의 사과까지 나오는 과정에 대해서 윤태곤 시장은 어떤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그 터키 방송국이 뭐 의도가 있어서 그랬다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또 그럴 뭐 이유가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좀 늦었던 것 같아요. 그 초기에 이제 우리가 외교부하고 대사관이 바로 대응했다고 하는데 사과 방송이 나오기까지 좀 늦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한번 시스템을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스템을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외교부 입장에서 상당히 뭐 신속하게 대응했다. 물론 터키 교민들이 가장 먼저 그 뉴스 본 교민분들께서 놀라서 먼저 제보를 하시기도 했었고 말이죠. 황당한 사건이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것을 좀 국익적 관점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저쪽에서 형제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황당하지만 우리 대범하게 받아준다.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데 오히려 이제 이거를 거울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국제사회에서 이거 대한민국이 만만 나라가 아니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이제 터키에다가도 우리가 빚을 한번 이제 지운 것일 수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자까지 쳐가지고 받을 기회가 아마 뭐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번 그 북미 정상회담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세계적 위상이 아주 높아졌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면에서 이제 노이즈 마케팅과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더 뭐 인지도라고 할까요? 물론 문 대통령이 세계적 인지도를 높인다고 어디 출마할 건 아니지만은 그런 효과는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말이죠. 자유한국당이 다른 정당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이런 엽기적인 살인사건의 용의자라고 보도했고 결국 사과했었던 터키 방송 사례와 관련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관련해서 언급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김성태 원내대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이것이 단지 특히 방송당국의 실수나 해프닝으로 체포되기에는 만행에 가까운 심각한 국가적 결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사안은 국가의 위신이나 위상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받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제적인 망신이 될 것이라는 점을 깊게 인지하기 바랍니다. 타임스퀘어 대신 대통령 생신 광고에만 신경 쓰지 말고 국제적으로 대통령 이미지 관련하는 데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또 타임스퀘어지 생일 축하 메시지를
언급을 했어요. 김성태 원내대표의 이야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저분이 옛날에 노동운동할 때는 굉장히 지략이 뛰어났던 분이고 포용력도 뛰어났던 분인데 원내대표를 하니까 조금 뭐 이게 생각이 좀 안 돌아가는 모양인데 이런 사실은 말단지업의 얘기를 지금 할 때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어렵다고 하는 김정은이하고도 대화를 하고 더더군다나 2단계, 3단계 해법까지 만들어가지고 대화를 만들어내는데 왜 우리 야당한테는 좀 양보를 못 해주냐. 그리고 최저임금 같은 경우 그렇게 한꺼번에 올리지 말고 2단계, 3단계 나눠서 올리면 일자리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적극적인 긍정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제기하는 방식들을 지금 익숙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예.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어쨌든 간에 잘못 보도했던 터키 방송의 보도와 관련해서 입장이 나왔는데 자유한국당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 윤태곤 실장 생각도 간단히 저는 들어볼까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봐라.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보호하고 엄호하고 하지 않냐라는 이제 뭔가를 이제 하나 이번에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게 하시려면 그까지 그쳤으면 좋은데 맨 뒷문장 타임스퀘어 이것은 최언인 거죠. 그리고 그것은 뭐 우리 외교부에서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왕에 그렇게 한번 좀 전략적 포석을 두셨다면은 그걸 더 강하게 몰고 가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예.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두 분 패널들이 참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조금 더 나간 것이 안 좋다. 계속해서 일관된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 이야기 하다 보면요. 홍준표 대표가 사실 이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그동안 여자 만세라고 하는 운동 하지 않습니까? 여성과 함께 자유한국당이 만들어가는 세상. 이렇게 여자 만세 운동도 하고 있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참 적절한 아젠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도 한데 홍준표 대표가 최근 페이스북에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한번 올린 글이 있더라고요. 미투 운동 확산으로 민주당은 추문당이 됐다. 탄핵 후 1년 동안 정치 보복과 국정 파탄. 성추문 외에 세상을 변하게 한 것이 무엇인가. 어제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정태근 의원님, 저 페이스북 글 역시 마찬가지로 여권을 공격하는, 비판하는 내용인데 말이죠. 야당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정치인들은 결국은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책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번에 미투 운동 과정에서 사실은 이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좀 주도가 돼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위원회를 만들겠다 해서 공개적으로 폭로하기 어려운 분들을 오셔서 우리가 들어주겠다. 이거를 여야가 같이 얘기해서 우리 빨리 진짜 국회에 보면은 별 이상한 특위가 많잖아요. 할 일 없는 특위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만들면 할 일이 정말 많아요.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그리고 대안 있게 제시를 하면 자유한국당이 진짜 이 문제를 성추문 문제 그리고 이 미투 문제 그리고 구조화된 폭력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달라졌구나. 이런 인식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이상하게 계속 거기까지는 못 가는 게 참 답답합니다.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의 책임 있는 당직자를 조만간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초대를 해서 자유한국당의 정확한 생각을 여러분께 전달할 기회를 한번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사실 유례없는 시도입니다. 예전에 어떤 다른 당 의원을 빌려서 교섭단체를 만든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말이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뭐 득이 아주 많은 것인데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제 득도 있고 실도 있는 거래 가지고 저는 판단이 잘 안 돼요. 근데 정의당이 어쨌든 긍정적으로 그렇죠. 검토하겠다 그러고 오늘 상무위원회에서 최종 결론 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되는 방향으로 예. 가겠죠. 득이라고 본다면 이게 정의당이 진보 정당이지만은 뭔가 이게 정치 문법에도 우리가 익숙해지는 거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정치 문법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좀 더 지렛대를 키우겠다라는 이게 한 단계 변화된 뭐 이런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실이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예컨대 공동교섭단체를 한다면은 지금 의석수 차이가 워낙 나지 않습니까?
뭐 하반기 국회를 운영을 하면서 교섭단체가 하나 내용도 내지는 뭐 두 개가 될 텐데 정의당이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실익을 이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상임위 간사 정도는 획득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민평당이 정의당하고 좀 이제 문화라든지 이런 게 맞지 않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계속 이제 그런 게 나왔을 텐데 그럼 그거는 또 같이 덮어쓰는 공동의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의당 입장에서 모험은 모험인데 결국 어떻게 귀결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정의당이 만약에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이거야말로 소탐대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분위기상 보면 예를 들면 이번 지방선거 때 정당 투표율에 있어서 민주당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과실을 누가 가져가냐? 전부 다 정의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긴 장래를 봐야지 여기서 교섭단체, 간사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의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로부터 그 지지 여부가 떨어지게 만든다든지 또는 이동할 사람들을 못 오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주 큰 손실을 하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공동교섭단체는 촛불혁명 요구에 대한 고뇌 어린 답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원들도 고뇌 어린 진심을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 이미 결론은 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참 재밌는 게요.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이제 뭐 민중당이라니 소수 정당에 이제 시의원 출마하신 분들, 국회의원 출마하신 분들 이런 뭐 저런 이제 자료나 홍보물을 보는데 다 이야기하는 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자유한국당과 홍 대표 위상이 과연 그 정도 돼 있느냐. 지금 촛불혁명에 대한 고뇌 어린 대답이라는 것도 한국당이 뭐 이렇게 잘못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건데 저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더 위상이 올라가는 거고 뭐랄까요. 이게 적대적 공생관계도 아니고 이상한 이런 물고 물리기가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실제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해서 국회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때쯤이면 정의당의 입장도 저희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태근 의원님 소탄대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은 어떻게 생각할지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